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all the respected citizens, 지금 이 시간부터는 starting from right now, 국민 저항권이 완성되었으므로 as we have completed all 이제 citizen rights 앞으로 business, 구성될 광화문 이 국민저항위원회를 통하여 through our committee of people, 이제 이 대한민국을 통치해 나갈 테니까 we are 여기에 만약에 반발하거나 to lead South Korea. 반국가 세력이 개입한 사람들은 And if you have any objections 반드시 against, 처단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와, 지가 뭔데 완성이 되었어. 저 말을 하기 전에 뭘 말하냐면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국민 저항권 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하면서 대통령 기자회견 때 헌법 위에 그 헌법 위에 국민 저항권이라는 게 있죠라고 말하는 대목을 딱 보여주고 나서 말을 이어갑니다. 네. 그래서 저기 집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나라가 지금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광화문 국민 저항위원회라는 게 건설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국민 저항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저항할 수 있다. 얼마 전에 12.3 계엄 때 보지 않았느냐. 군인들에게 시민들이 어떻게 했죠? 저항했잖아요. 네. 봐라. 군인 총부리도 잡고 저항하는데 우리가 법원 좀 때려보시고 경찰 잡는 게 어떻게 했냐는 생각을 사람들이 앉은 사람들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우리가 헌법 위에 국민 저항권이 있구나. 그 얘기를 듣고 저 종북 친중 세력들을 처단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런 자신감을 얻은 상태로 법원에 간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들어와서 받고 나서 구속 처리가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국채를 흔들려는 이 친중 반북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처단을 해야 되겠다. 뭘로? 국민 저항권으로. 그래서 경찰들을 막 때려 엎기 시작을 하는 건데 저는 이게 굉장히 조직적으로 진행됐다라는 네. 의심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증거를 좀 하나씩 볼까요? 네. 증거가 있습니까? 2번 보여주시면요. 이게 이제 국민의힘 갤러리에 올라온 사진인데 매우 좀 놀라운 게 지금 후문이랑 측문 등을 노려서 접근해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구체적인 지령이 지금 저게 나옵니다.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고 국민의힘 갤러리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있는 곳이지 뭐 국민의힘 당원들이 운영하는 곳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착각은 하지 않으셔야 되겠지만 네. DC 갤러리에 저런 사진이 올라왔는데 폭동 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폭동 전날. 우와, 저 있어. 정문 고집 말고 후문 측문으로 가라. 경찰이 저희 어제 행안위 나와서도 저희가 후문에 대한 경계가 좀 소홀했고 막기가 좀 어려웠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이미 알고 노린 측면이 하나 있는 거예요. 나 소름이다 이거. 자, 그리고 7번을 한번 보시면요. 서부지법에서 요 사진은 정확히 제가 출처는 잘 모르겠고 저도 이 경찰 쪽에서부터 전달받은 사진인데 사진 촬영한 각도가 경찰 쪽에서 찍은 사진. 네, 좀 키워주시겠습니까? 저기 보면 파란 불빛이 하나 있죠. 네. 저 랜턴. 랜턴. 고휘도 랜턴이라고 하죠. 아주 휘도가 높은 랜턴이 아주 밝은 랜턴이 쉽게 말하면 저걸 머리 옆에 붙이고 있으면 저 사람 얼굴은 체증이 안 돼요. 너무 밝아서 준비했네. 밝아서. 미친다. 그리고 진짜. 똑같은 말로 하면 저 후레쉬로 이 체증 카메라를 비추면 체증 카메라가 무력화가 됩니다. 와. 이건 아주 전문적인 사람들이 사용하는 도구거든요. 전문이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날 경찰을 취재해 본 결과로는 이 고휘도 랜턴 때문에 체증 작업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실제로도. 이렇게까지 들어가서 이렇게까지 할 생각을 한 사람이 누군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조직적이었는가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는데 어제 제가 이 사진 보여주니까 이 경찰차장도 굉장히 열심히 받아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들도 생각하기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 이영석 전도사도 나왔고, 정광훈이가 처단하라고 지시 내렸고, 그러면 정광훈 수사해야죠. 저는 너무 당연한 일로 봅니다. 특히나 이날 그 처단하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헌법을 넘어서도 국민 저항권을 행사하라고 한 것은 윤석열이 저지른 내란과 별개로 이건 놔두고 국민들에게 광화문 국민저항위원회라는 게 있고 여기에서 국민저항권은 헌법 넘어서 있는 거니까 공권력 무시하고 쓰라고 말한 이 카테고리 안에서 보면 이거는 별도의 내란을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특히 최상목과 수사기관이 그냥 팔짱 끼고 종교의 자유가 있지라고 바라볼 문제냐고 이게 지금. 미치겠네. 아니,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이게 지금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119 폭동도 저는 119 내란이라고 저는 규정하거든요. 네. 판사를 위협하기 위해서 다 찾아 들어갔잖아요. 네. 판사의 재판 업무를 다 방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재판 내리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판사의 목숨까지 노리는 거 아니에요. 판사들은 내란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만약에 내란으로 검토를 못 하겠다. 그럼 우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범죄단체 조직죄라는 게 있어요. 네. 여기 수괴가 형량이 사형 무기 10년 이상 징역이거든요. 전광훈은 저는 범죄단체 조직죄로 의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저런 식으로 무슨 저항위원회 실체까지 다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범죄단체 조직죄로 이거 조직범죄로 해가지고 저는 수사기관이 엄벌하지 않으면
저 위협은 정말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다 나눠줘야 돼요. 네. 너무 아니, 심각한 근데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국민 저항권이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가 국민들이 저항할 수 있죠. 언제 저항하냐면 국가폭력에 의해서 국민들의 민권이 침해당할 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 겪고 있지만 12.3 내란만 하더라도 평온한 질서를 해쳤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멀쩡한 나라에 갑자기 느닷없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그날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혼란한 전국에 살고 있는 것이지 그 전에는 아무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국민 저항권이라는 것을 꺼내서 헌법위에 무질서하게 무도한 폭동을 일으키면서 마치 그것이 정당한 것처럼 포장하고 그것을 그대로 보도하는 언론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더 헷갈릴 수도 있다. 네. 그런데 이것은 저항권이라는 말 자체가 안 되는 거다. 그 말을 네. 쓰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그렇습니다. 드는 이 겁니다. 보면은 아무튼 지금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많은 정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폭도와 정광훈 간의 연결고리 맞아요.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하나 더 국민의힘 연결고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심받기 싫으면 행동 똑바로 하시라는 겁니다. 저는 예. 어제 이 관련해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정광훈 왜 수사하지 않냐 물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난리를 칩니다. 아니 정광훈이랑 국민의힘이랑 무슨 관계야? 근데 왜 국민의힘이 나서서 난리를 치냐 이겁니다. 정광훈 수사하라 그러니까. 예, 그 왜 난리쳐? 그러니까 의심하지. 그 장면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구치소를 강제로 들어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서부지법처럼 폭동을 일으켜서 들어가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윤석열을 모셔와야 된다. 본인이 진실을 다 받은 끌어내 구출해야 된다 이런 왜 저러는 얘기예요. 유상범 같은데. 이거는 왜 수사 안 합니까? 어떤 경우든지 간에 법치주의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사해야죠. 그 수사기관이 적절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요 양비론으로 빠지면 안 됩니다. 국가기관에서 불의와 정의의 중간에 서면 안 돼요. 강요하지 마세요. 정의로운 편에 서야 돼요. 본인이 정의 놓고 생각해요? 그리고 법치에 서야 돼요. 내가 말하면 정의예요? 법사위원장 무슨 말 못하겠네. 폭동을 옹호하는 겁니까? 박기태 군 그러니까 말까지 이런 폭동이지만 되는 이게 선동 아니에요? 도둑이 도둑질을 하는데 경찰이 잡았어요. 도둑이 경찰을 때렸어요. 그러면 도둑도 잘못했고 경찰도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둑이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잘못됐습니까? 아니 왜 저렇게 난리치는 거야?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정광훈이 뭔데 왜 그래? 안 되나 봐. 여기는. 곽교택은 왜 양비론 안 정광훈이 되냐? 경선에서의 큰 역할을 해줄 거라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정광훈 편을 드러나야 정광훈의 말을 듣고 유튜브를 보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야 쟤는 지난번에 정광훈 목사가 어려울 때 도와줬던 친구지 라고 투표를 할 거라는 걱정이 있고 네. 다른 말로 하면 정광훈 목사 같은 사람이 무대에 올라가서 야 그 국민의힘 누구? 김성애 걔는 안 돼 라고 한마디 하는 순간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공포가 있으니까 네. 오히려 지키는 겁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만큼 힘이 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전광훈이 세우는 무대 위에 올라가서 지금 기억해 보시면 신원식 장관이 옛날에 놀던 시절에 뿡짜자 네. 그것도 전광훈의 무대였던 거잖아요. 네, 지금 오세훈도 그 세력들이 거기에 올라가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은 거기에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이 거길 관심을 갖고 보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정광훈의 당적을 살펴보면 무슨 뭐 기독자유민주당, 기독자유당, 자유통일당 뭐 이런 약간의 그 변두리에 있는 정당 출신인데 지금은 국민의힘 다 집어먹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뭐 정광훈의 당적이 여기 국민의힘 뜨지는 않지만 바깥에 있는 장외 세력으로 이미 국민의힘을 다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솔직히 국민들 보기에 민망한 일입니까? 당 밖에 있는 사람한테 굽신거리고 윤상현 같은 자는 가가지고 90도로 4번씩이나 인사하잖아요. 큰절도에 큰절도. 딱 한 겁니다. 당이 먹힌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 취재해 보면 이중 당적자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통일당 당원이기도 하면서 국민의힘 당원이고 불법 아닙니까? 국민의힘 경선 때 참여를 해서 그러니까 실제 그러니까 국민의힘 안에 전광훈 세력이 일정 정도의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있다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과거에 뭐 이렇게 저렇게 황교안 대표 시절부터 뭐 정화작용을 했으나 돌고 돌아서 다시 또 이렇게 와 있는 건데 그러면 이대로 계속 갈 거냐. 이제 파면 이후에 사실상 이제 조기 대선 전국으로 가는데 그 가운데 국민의힘이 어떤 선택을 할 거냐. 그때는 또 끊어낼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 사람들은 조기 대선 모드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윤을 지키지만 2달 정도 남았다고 보면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심각한 가짜 뉴스 관련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119 폭동 이후 권성동이가 이 폭도들을 비난해야 되는데 네. 경찰을 맞아요. 또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름표 없는 경찰 막 운운했습니다. 관련해서 일단 권성동의 모습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경찰에도 경고합니다. 어제 현장은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게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이 시민을 내동댕이 치고 명찰 없는 경찰이 현장에 다수 나선 모습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저 명찰 없는 경찰이라는 게 중국 공안이 우리나라 경찰과 함께 시위대를 진압한다. 뭐 이런 가짜 뉴스가 실제로 지금 어마어마하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왜 저래?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이야기가 되어졌는데요. 김성애 인턴 기자가 폭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보면은 나도 너무 화가 나더라고.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PPT 보시죠. 경찰이 대놓고 지금 중국 깃발을 들고 있다. 중국 공안이랑 협력 작전 하셨나요? 저희 경찰은 그런 적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 CN 1,400원 쓰는데 CN이 충남이죠? 이거 지금 중국 깃발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다음 걸 보시면 이제 유튜버가 뭐라고 주장하냐면 지금 명찰을 안 달고 있는 경찰이 중국 공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댓글 한번 보실까요? 중국 공안이 함께 지금 한국 경찰이랑 공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이름 없는 경찰 지적하신 게 바로 이 중국 공안이라고 혹시 경찰이 같이 움직이고 있냐는 지적하시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당 원내대표에게 가서 우리가 중국 공안하고 일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을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한 번이라도 그렇게 공동으로 접대를 펼친 적이 있습니까? 이름표 안 달고 중국 공안이랑? 제가 알기엔 없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 없는 게 아니죠. 제가 직접 똑바로 하세요. 아니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서울청장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그 관리하는 취재 관리하는 저희는 아직 확인된 바 없습니다. 아니 확인된 바가 없는 게 아니라 중국 공안이랑 일하시냐고요. 그렇진 않죠. 시위 진압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렇게 안 하니까 이름을 안 단 사람이 중국 공안이라고 생각하는 지지자들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 점을 여당 원내대표에게 가서 설명하시라고요. 와, 저 뭐야? 답변을 뭘 저렇게 해, 답변을? 아직까지 가짜 뉴스도 화가 나는데 확인된 바 없다고 뭡니까 도대체? 내 걸보다 내가 열받는데 내가 어려운 질문했냐고요. 중국 공안이라 누가 시위 진압을 같이 해? 그 미친 거죠. 사실 어쩌면서 웃기려고 물어본 거예요. 웃기는 얘기잖아. 그러면 어이없는 얘기. 그게, 의원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해야지. 그렇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네가 알고 자시고 아니잖아요. 무슨 중국 공항이 우리나라에서 이게 깃발이 빨간색이니까 CN이라고 써 있으니까 차이나라고 우기니까 충남 깃발이 차이나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럼 빨간색이라서 지금 차이나라는 거예요? CN이니까 국민의힘 로고가 빨간색인데 국민의힘 단기의 빨간색.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인데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정말 심히 유감인 게 이름 없는 명찰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보수 유튜버들이 저걸 다시 받아다가 다시 푸는 거죠. 봐라 지금 중국 공안 문제를 원내대표도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자락을 깔기 위해서 자기 입으로는 절대 얘기하지 않지만 저 단어를 언급함으로써 내가 너희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고 이야기를 언급해주고 있다는 깔고 가는 겁니다. 짱구는 이름을 안 달고 나와서 걔네들이 경찰봉으로 사람들을 때리더라. 누군지 확인 안 되니까 문제다라고 문장이 완성됐다면 제가 이런 의심을 하지 않아요. 근데 쓱 깔고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지만 이 문제를 관심 갖고 보고 있는 보수 세력들, 극우들과 보수 유튜버들은 봐라. 원내대표도 이름 없는 경찰 언급하신다. 이거 공안 문제다. 근데 지금이 누구 정부입니까?
윤석열 정부의 경찰에 그러니까 중국 공안이 공안이. 같이 와서 작전한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근데 저는 이 유통 과정이 매우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알려지지 않은 어떤 매체에서 어떤 보도를 하고 뭐 이제 관계자발 그다음에 뭐 소식 통발 이런 걸로 인용을 하고 그거를 공당인 국민의힘에서 받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받았으니 그 다음에는 이제 조중동 같은 보수 언론에서 또 받아서 확대 재생산을 하고 그것이 다시 또 보수 유튜버들이 받아서 하고 이런 이제 유통 구조가 형성이 되면서 내란의 사실상 내전적 상황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 수괴에 해당하는 오늘 그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내란 수괴 윤석열이 계속 살아있는 한 그리고 끊임없이 메시지를 발표하면서 뭐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 이런 주장을 하는 한 이 고리를 끊기는 어렵다. 그리고 네.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반공으로 등치시켜가지고 끊임없이 무슨 이게 신념에 가득 찬 확신에 그러니까 그 저 뭡니까 확증편이요? 예, 확신범이라는 확신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네. 공수처에서 이제 마찬가지로 이런 방향으로 계속 구축되는 한 사회는 더 혼란해질 수밖에 없어서 네. 지금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정부 당국자들인 것 같아요.